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배달 오토바이. 그냥 풍경 같죠? 근데 지금 중국 대도시에서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어제까지 병원에서 메스를 잡던 의사나 대기업 팀장일 수도 있어요. 이게 농담 같으신가요? 2026년 중국의 진짜 현실이에요. 지금 중국 취업 인구의 43%, 무려 2억 명 넘는 사람들이 정해진 직장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유연 고용 상태거든요. 이 숫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게 우리 지갑까지 위협하고 있어서예요. 도대체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흐름, 우리한테 기회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천재들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IT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인생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배달 플랫폼으로 몰려요. 왜냐고요? 2021년부터 시작된 사교육 억제 정책인 쌍감 정책이랑 부동산 규제인 세 개의 레드라인이 시장을 완전히 얼려버렸거든요. 이 정책 하나로 수백만 개의 고연봉 일자리가 하룻밤새 증발했어요. 거기에 트럼프 2기의 강력한 관세 압박까지 더해지니까 중국 공장들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학력자들도 생존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는 거죠. 이게 단순한 실업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뇌가 멈추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긴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배달로 버는 돈 많아봐야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80만 원 수준이에요. 이 돈으로 월세 내고 애들 키우면 남는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2억 명의 소비력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중국의 2026년 2월 소매 판매 성장률이 2.8%에 그쳤는데 이건 사실상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국이 물건을 안 사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수많은 K-뷰티 기업들이에요. 중국 시장 비중이 높았던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주식 계좌 이야기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엔 희한한 풍습까지 생겼어요. 바로 전직 아녀, 전직 어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취직 안 된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집안일하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2026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6%를 넘나들면서 나온 고육지책이죠. 게다가 이제는 60세 넘은 노인들까지 배달판에 뛰어들고 있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식들까지 실직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잡을 라이더들과 도로 위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이걸 저고도 경제니 뭐니 하면서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회보험도 산재 처리도 안 되는 보호 없는 노동일 뿐이에요. 이 불안한 자유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이 2억 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선택한 게 바로 저고도 경제예요. 1조 5조 위안, 우리 돈 280조 원 규모의 드론 배달 시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배달 수단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는 이 시장을 키워서 실업자들을 드론 조종사로 만들려 해요. 문제는 여기서 쓰는 배터리와 핵심 부품들을 싹 다 중국산으로 채우면서 글로벌 표준을 중국식으로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띄운 드론이 사실은 우린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에요. 옛날 중국에선 직장 하나 잡으면 평생 보장되는 철반통이란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 단단하던 밥그릇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2억 명의 라이더들에게 내일은 사치예요. 사고가 나도 치료비 한 푼 안 나오는 보호 없는 노동이 일상이 됐거든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에요. 국가가 져야 할 복지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몸으로 때우고 있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마천루가 보이지만 그 밑바닥은 이미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골마 터진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무너진 바닥의 파편이 우리한테 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자기네 내부 문제를 밖으로 던지고 있어요. 내수가 안 살아나니까 이 저가 노동력으로 만든 물건들을 전 세계에 뿌리는 거죠. 우리가 쓰는 알테시알리, 테무, 슈인가가 왜 그렇게 싼지 아세요?
바로 이 2억 명의 눈물 젖은 노동력이 가격에 녹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이에요. 트럼프 2기가 관세를 60%나 때리겠다는 이유도 결국 이거예요. 정상적인 시장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움터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우리 생존권이 걸린 판 갈아엎기예요. 우리 집 주식 계좌 요즘 왜 이 모양일까요? 답은 중국의 닫힌 지갑에 있어요. 예전엔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차가 중국에서 최고 대접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2억 명의 소비력이 사라지니까 우리 기업들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건 당연하죠. 실제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비상이 갈렸어요.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발했다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중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우리 기술을 더 무섭게 베끼는 거예요. 기술 격차는 줄어드는데 쟤네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밀어붙여요. 우리 생존권이 달린 진짜 전쟁,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중국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 바로 저고도 경제예요. 하늘을 나는 드론으로 2억 명의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무려 2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배달원들이 드론 조종사가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만 빨라질 거라고 봐요. 사람이 오토바이 타는 대신 AI 드론이 알아서 배달하는 시대가 오면 그 2억 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 이 투자는 실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화려한 드론쇼 뒤에 가려진 2억 명의 그림자. 이게 바로 2026년 중국 경제가 숨기고 싶은 가장 아픈 민낯이에요. 결국 지금 중국은 거대한 체질 개선 중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위태로워요. 2억 명의 기구워커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날. 그 파편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튑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 꿀 빨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해요.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 동남아로 판을 옮겨야 살아요. 근데요,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수십 년 공들인 인프라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지금 우리 눈앞의 중국, 이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집 불이에요. 2026년 현재 백악관의 시계는 다시 4년 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건 보편적 기본 관세와 중국산 60% 관세는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중국의 제조 기반을 뿌리째 뽑겠다는 선전포고예요. 실제로 광둥성의 수천 개 공장이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마자 가동을 멈췄거든요. 여기서 밀려난 숙련공들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결국 또 오토바이를 타는 거죠.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로 버티겠다고 하지만 2억 명의 지갑이 닫혔는데 누가 물건을 사주겠어요. 이건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치우는 꼴이에요. 미국의 압박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중국의 선택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지금 이 흐름, 우리 자산 가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 폭풍이니까요. 여기서 더 암울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구 구조예요. 2026년 중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진입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배달통을 들고 있고 노인들은 은퇴 자금이 없어요. 2억 명의 기워커 중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게 나중에 중국 정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부채로 돌아올 거예요. 국가가 늙어가는데 돈 벌 사람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죠. 이건 중국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국가, 그게 지금 중국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탈중국을 외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중국이 280조 원을 쏟아붓는 저고도 경제, 사실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쟤네가 드론 시장을 키우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성능 배터리거든요.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로는 장거리 배달 드론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 LG엔솔이나 삼성 SDI의
고밀도 하이엔드 배터리가 등판하는 거죠. 중국이 판을 깔아놓으면 그 안에서 진짜 알짜 수익은 우리가 가져오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이미 드론용 특수 배터리 개발을 끝내고 공급을 시작했어요. 중국이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띄운 드론에 한국의 심장이 박히는 셈이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으면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리 공식이에요. 지금 우리 주식 계좌가 파란색이라고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중국의 2억 명 라이더 사태.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 올인한 기업은 이제 위험해요. 둘째는 기술적 우위가 확실한 대체 불가능한 섹터를 찾는 눈을 키워야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표들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우리 자산의 나침반이에요. 누구는 중국의 몰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겠지만 누구는 그 균열 틈에서 새롭게 솟아오르는 공급망의 주인공을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은 어느 쪽인가요? 팩트는 벽돌이고 스토리는 시멘트예요. 오늘 드린 이 벽돌들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단단한 성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인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보는 눈,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2억 명 배달원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전쟁을 파헤쳐봤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오토바이 행렬이 사실은 중국 경제의 비명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비명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내수 붕괴, 그리고 그 틈새를 공략하는 한국의 기술력.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이 즐거우셨나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우리에겐 위대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불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